아직도 구독 안 했냐? 좋아요만 합격.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영입니다. 오늘은요, 상반기에 떠던 자소서 문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취업 플랫폼 사이트와 함께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소서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실대 문항이라는 것을 발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변화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자소서 문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상위 50개, 여기서 말하는 상위 50개란 취준생의 선호 기업 50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룹사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계열사의 자소서까지 전부 다 분석한 내용을 오늘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라는 강력한 이 준비 방식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인사이트 7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저기 까만색 컬러티 있고 오늘 잡스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필살기와 지원 동기 문항이 전체 총 문항의 약 77%를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필살기가 뭐죠? 유사 경험내, 성공 경험내, 인사이트죠. 이것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약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필살기만 잘 써놓으면 충분히 하반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공 경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요소는 도전 경험이었어요. 전체 문항의 24% 정도가 도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수준의 자소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도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유사 경험 내에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짧더라도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필살기가 이제 단순히 성공 경험만 적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인재상과 연결해서 말하도록 지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이 나오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여기저기 복붙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철학과 가치에 당신의 경험을 관련해 설명해달라는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취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직무를 고정, 산업을 고정, 그 안에서 여러 기업들을 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현직자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현직자 인터뷰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점차 구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간략하게 지원 동기를 적으세요 라고 했던 거가 이제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직무 지원 동기는 사실 많은 경우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살기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원 동기라 하면 직무 지원 동기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항이 CJ죠. 아예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CJ 제일재단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적으시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뭐 앞에 나와 있죠? 기업은 항상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더 중요한 건 앞에 둡니다. CJ라는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먼저 기술하라. 이제는 직무 지원 동기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함께 보겠다는 그런 기업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입사 후 포부가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항이라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형의 방송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유일하게 근거가 없어도 되는 문항,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어도 상관없는 문항이 입사 후 포부라고 그랬어요. 입사 후 포부는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삼성 SDS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에 이어서 입사 후 포부까지. 이때 작성할 때 중요한 요령은 뭐냐면요, 지원 동기까지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고 직무에서의 입사 후 포부로 스코프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라는 이유를 얘기하시고, 입사하고 나서는 난 이 회사에서 이런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관점을 확장해 주시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어차피 지원 동기 정보를 추출하실 건데 그때 그분들이 향후 성장 계획을 물어보시고 공통된 내용 몇 가지를 입사 후 포부에 하나씩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가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이런 질문들 있죠.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묻는 거, 이게 여전히 건재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성격의 장단점이나 성장 배경 같은 거 점점 도태될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 문항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구조화된 채용이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평가는 이미 사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제시하신 자소서에서의 경험, 직무적성 검사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성과 적성에 대한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맞춰보면 대략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사람인가, 어떤 직무에 더 적합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형성했던 배경을 아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요번에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성격의 장단점과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의 배경을 묻는 질문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앞으로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 내재적인 특성, 그 사람의 가치관과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집요하게 묻는 문항들, 그런 질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갖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시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묻는 질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 이슈, 그리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본 당신의 생각, 그리고 정직에 대한 당신의 견해,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서부터 묻는 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거를 묻는 의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왜 미디어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해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해석을 적용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찾는 기업들이 이런 문항들 몇 가지 조합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신문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고, 최근 내가 속한 산업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20분 경일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과 서비스, 우리 회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관점이란 게 필요해요. 이 관점은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선 선각자들, 여러분이 배울 만한 누군가의 관점을 배우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토요일 아침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스트리밍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자소서 랩에서 여러분이 이 오프 시즌 동안, 물론 저는 오프 시즌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렬 전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문항을 10가지로 10대 문항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공 경험입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명확한 경험을 적어 놓고 이거를 필살기로 다발로 만들어서 어떤 문항이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소서 문항이 되었고요. 2번은요, 관찰 경험입니다. 직무와 현직자, 고객을 관찰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팀워크와 창의성 경험입니다. 이건 역시 필살기죠. 예전에 제 7대 문항에서는 창의성 경험이 7번이었는데 요번에 분석해 보니까 5%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창의성 경험을 팀워크와 합쳐서 묻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의 필살기 경험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한 거,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아이디어로 풀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4번 지원 동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강점을 맞추시는 거가 핵심 요소가 되겠죠. 5번 입사 후 포부입니다. 회사에서 성장할 경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설정하시는 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역시 지원 동기와 맞물려서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6번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이고 그 단점을 극복했던 배경을 적는 거가 핵심이라고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7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데요, 성장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가치관을 묻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을 뽑았을 수 있게 제가 이미 7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자서전 쓰듯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무상 강점이 만들어주던 배경을 잘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3가지는요 미리 써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생각 깊이를 더해가면서 준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8번 최근 이슈입니다. 산업과 기업의 거시적인 변화와 안목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9번입니다. 특정 사항, 대부분은 상품과 서비스,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써보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이건 직업 윤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점검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답정너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손해보를 보면서까지 그걸 지켰던 사례 적으시고, 없다면 지금 짧은 시간에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대 문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제가 만들어드린 이 전략의 틀 안에서 아주 많은 기업들의 병렬 전략으로 지원하시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취업하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8차례 말씀드렸어요. 자소서 바이블은 이 항목을 돕는 구체적인 지침서이자 사례집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의 어려움은 저의 과제입니다. 짱멋.